이 상호간세라는 물줄기가 있잖아. 요 상호간세 안에서 파생됐던 게 상호간세 무서워. 이거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해? 약간 요 걱정 때문에 움직였던 게 실적이라 그랬죠. 이러면서 등장했던 키워드가 실적이고요. 상호간세 무서워. 그나마 뭐 안전한 무풍지대 없을까? 이러면서 등장했던 게 약간 조선, 방산, 그리고 엔터 이쪽이에요.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실적 안에서 파생됐던 게 조선 실적 좋아, 방산 실적 좋아, 식품 실적 좋아, 화장품 실적 좋아. 요렇게 된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호간세라는 키워드 안에서 얘네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하고 방산주가 유독 강했던 이유가 조선하고 방산주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조선하고 방산주가 상호간세 이슈가 나오고 나서 힘이 계속 좋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힘이 좋았던 이유는 이 상호간세라는 이슈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선 방산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상호간세 협상의 국면이 들어가면서 협상을 위해서 뭘 해줄까? 뭘 우리나라가 할까? 여기서 파생됐던 게 그거죠. 알래스카. 이쪽인 거죠. 이거랑 조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근데 최근에 방산주라던가 이런 애들은 그래도 막 등락을 왔다 갔다 했지. 조선 애들은 계속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게 조선. 이 상호간세라는 틀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것들의 이런 투자 심리에 조선주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강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호간세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런 애들 협상을 여기서 또 알래스카 애들 움직이는 거고, 상호간세 무서워 하니까 식품 화장품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봐도 우양, 풀무원 이런 애들 뭐죠? 식품 관련주예요. 식품 관련주들이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내일이나 또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은 오늘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상호간세 협상 7월 3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 기점 전에 화장품 쪽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상호간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 상호간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이 상호간세라는 키워드는 상호간세가 시작되면 소멸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만약에 상호간세가 우리나라가 한국 18% 나왔어. 그러면 큰일 났다, 한국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한 번 더 반짝반짝 거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정치 테마랑 비슷해요. 누가 당선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전에 막 미친듯이 올라가잖아 막. 근데 당선되고 나면은 당선됐습니다 하면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죽는 약간 그런 정치 테마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호간세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호간세가 시작되기 전,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협상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한 차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안 움직이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상호간세 이슈 끝났다라고 해서 이거 노리고 들어갔는데 반등 안 나왔는데 어떡하지? 지금 추매해서 탈출각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되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키워드로 매매를 할 거면 한데, 내가 근데 좀 자신이 없어. 나는 왠지 상호간세 끝나고 내 성격상 나는 손절 진짜 못할 것 같아. 나는 막 무서워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일단은 어떻게 한번 기술적 반등 막 나올 때 한번 추매하고 탈출하고 막 그렇게 할 성격이야 내가. 그런 분들은 지금 상호간세 키워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안 좋겠죠. 오히려 이 상호간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제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주 68,000원을 지켜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안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파운드리 범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HBM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범용 반도체가 웬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하드웨어, 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이 올 하반기에 커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뭐 사실 폴더블 폰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폴더블 폰이 AI를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아니에요. 그냥 잘 나왔다 이거지. 자, 근데 이거 폴더블 폰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XR 스마트 글라스거든요. 이게 아마 스마트 글라스가 10월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XR이라던가 스마트 글라스 이런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거를 하는 게 삼성전자거든. 애플하고 삼성전자잖아. 메타도 있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움직인다. 그럼 이 스마트 클래스라던가 폴더블 폰에는 HBM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큰 HBM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용 반도체가 들어가요. 한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온 디바이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범용 반도체는 여기 이슈를 타고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또 신사업 중에 하나는 로봇이 있어요. 최근에 뭐 되게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로봇은 또 테슬라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범용 반도체가 움직였던 게 테슬라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럼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로봇에 뭐가 들어간다? 범용 반도체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이 상호 관세가 끝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68,000원짜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다음번에 상호 관세 이후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섹터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범용 반도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조금씩 준비를 하셔도 좋은 거고요. 하드웨어 관련주 안에서도 좀 복잡해요. 여기는 뭐 힌지부터 시작해서 연성 회로기판 넘어가서 OLED 쪽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이 가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고 또 묶여요. 이 자율주행하고 묶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랑 묶일 수 있는 것들이 이 삼성전자에 꽤 많고, 지금 그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애플하고 지금 묶일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상호관세 이후엔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요 하시면 얘네들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하는 거고 요것들을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한다라는 건 상호관세 시작하기 전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얘네들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얘네들이 상호관세 끝내도 내 성격상 나는 손절 못 칠 것 같아. 근데 채승 얘네는 실적도 좋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손절하지 않고 좀 추매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이쪽을 지금 보지 마시고 이쪽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런 쪽을 준비를 하시면 상호관세 이후에 좀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호관세가 되게 엄청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거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고 산업 이슈도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상호관세 이슈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 뭐 재료 소멸, 기타 다양한 이유로 뭔가 시장이 조정을 온다라고 했을 때 또 시장에서 활용할 만한, 또 보통 조정 시 활용하는 섹터가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사실 원자재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러시아 규제에 대한, 뭐 이란에 대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다시 커질 수 있을까? 뭐 커질 수도 있죠. 그 동네는 워낙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이슈 이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앞설 행동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보다는 해소 국면이라서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리스크 해치 관련주보다는, 뭐 미중 갈등도 원래 조정 시 활용하는 섹터인데 현재 중국하고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원래대로라면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 얘네들이 대표적인데,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뭐 유가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또 뭐 구리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원자재. 그리고 미중 갈등은 히토르 이런 애들이 원래 조정 시에 활용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 조정 시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상호관세 이후로 여기에 집중할 거라서 이게 확대되기보다는, 확대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미중 갈등도 지금 중국하고 협상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먹던 게 뭐냐면 조정 시 활용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코로나거든요. 이것들은 뭐 그 원숭이 두창 뭐 이러잖아. 원숭이 두창.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시장의 조정을 지금 어제부터 슬금슬금 뉴스를 던지더라고. 여름철 코로나 뭐 유행 경보 뭐 이러면서 약간 밑밥을 살금살금 까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뭔가 리스크 해치주 하나 좀 들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관련 쪽으로도 소액 접근은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아요. 안 하고 말지라는 느낌이거든, 코로나는. 나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안 하고 말지라는 느낌이 좀 크기 때문에, 이쪽은 원래 이 조정시 활용되는 섹터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 여기서 또 이제 상호관세 이후, 이거는 상호관세 전, 상호관세 이후에 대한 산업 이슈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시장이 크게 조정을 준다면 뭐 이런 느낌인데, 애매 가능성 있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고 지금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면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이런 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항상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미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게 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리고 이제 상호간세 이후에 이제 뭔가 이제 시장 이슈 혹은 이제 뭐 시장 이슈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시장 이슈엔 아무래도 상호간세라는 건 시장 이슈예요. 상호간세는 시장 이슈인데 상호간세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시장 이슈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은 시장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후보는 역시 그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여기에 대한 시장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북핵 협상, 여기에 대한 게 시장 상호간세 이후로 산업 이슈는 이쪽으로 등장할 수 있고, 시장 이슈로는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죠. 러우 전쟁, 그럼 재건주 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북핵 협상 같은 경우도 그 남북 경협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봐봐요. 지금 이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틀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지금 내가 시장을 참여할 때 선택할 거는 전을 볼 것이냐, 후를 볼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고, 전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를 하되 항상 머릿속에 인지할 건 협상이 끝나고 나면 난 얘네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팔고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후를 준비해.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보다는 항상 후를 준비하는 공략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범용반도체도 준비시켜줬고, 하드웨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도 했었고, 로봇 관련주는 이제 할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여러분들한테 공식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하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랑 상호간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요거잖아.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 이것도 히토르로 해갖고 티플렉스 먹고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것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수익권 종목들을 보면 다 이틀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북핵 협상. 결국에는 상호간세 이후에 상호간세라는 시장 이슈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파고들 수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랑 북핵 협상입니다.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 SY스틸텍, 현대에버다임 이런 애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움직이죠. 걔네들 SY스틸텍이 오늘 권리락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쪽도 장초반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자, 그리고 북핵 협상, 여기도 이거 이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경협주 같은 경우도 상호간세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꼼지락꼼지락 시장에 조금씩 관심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북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북한하고 북미 정상들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느 타이밍에 등장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만약에 얼마 전에 등장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에 의지 있다. 이 얘기는 주기적으로 계속했거든요. 근데도 별로 반응 없었잖아. 근데 이제 상호간세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협상 의지가 있다. 이거 가지고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상호간세 이후에 이슈가 얘네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존재하는 상황에서 뉴스가 하나 던져지니 움직였던 거지. 만약에 똑같은 뉴스가 상호간세 협상 지금 7월 31일인데 7월 초에 똑같은 뉴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었죠. 그때는 이게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간 거야. 근데 이제 상호간세가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에 시장이 점점 관심을 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지수가 오늘 빠졌다. 아이씨 어떡하냐, 시장 지수 또 빠졌네. 아이씨 하락 종목 더럽게 많네. 와 코스닥 또 빠졌네. 코스닥 안 오르네. 와 이거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빠지고 있네. 그냥 그 순간만 보는 거야. 이걸 볼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상호간세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니? 상호간세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유입되고 있니? 이런 걸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상호간세 이후로 삼성전자 68,000원 나왔어야 됐는데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범용반도체 움직였고, 하드웨어 움직였고, 아직 로봇은 안 움직였네. 자, 그리고 조정시 활용되는 섹터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구리, 이거 여러분들
2구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2구 산업으로 우리가 구리 매매했었죠. 그리고 히토류 쪽으로 해가지고 티플렉스 했었어요. 결국 우리가 다 먹고 나왔죠. 그런 얘들이 결국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러우 전쟁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나? 상호관세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얘네들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진짜 움직였잖아. 북핵 협상? 움직였네 오늘? 그러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하락하고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어도 시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이해하고 있잖아. 아, 여기에서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 이렇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빠져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지금 제가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면 야, 결과 보고 누가 말 못하냐? 라고 말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결과를 보고 말한 건지 아니면 7월 초중순부터 말한 건지 7월 초중순부터 이 내용 거의 똑같이 말을 했어요. 이 내용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뭐 테슬라가 뭐 공급 계약한다 이런 건 몰랐지. 하지만 이 큰 틀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상호관세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의 변화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뽑아줬던 게 이건 거고 진짜 지금 그 뒤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뭐 하락 종목 많고 뭐 이래도 내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서 이게 아니라 갑자기 또 막 진짜 막 초전도체 막 갑자기 막 이상한 거 등장해 막 그러면은 이거 뭐냐 이러겠지. 갑자기 막 우리나라 막 초전도체 막 개발했대 막 이러면서 막 줄기세포 개발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제약바이오의 뭐 전 세계 탑 국가가 될 거다. 막 꿈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되도 않는 거 있죠. 막 갑자기 우리나라가 인공태양을 개발했다는 뭐 논문이 발표됐다면서 막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돌발 이슈, 돌발 산업 이슈가 등장하면서 그쪽으로 돈이 다 쏠려. 그러면은 개똥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만큼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대북주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 딱히 갈 건 없는데 뭐 갈 거 없나? 이후에 등장 가능한 후보 이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주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크게 여러분들이 겁먹거나 뭐 고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시장은 시장 이슈와 산업 이슈를 같이 가지고 가요. 시장 이슈와 산업 이슈가 공존합니다. 이렇게 공존하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시점에서 시장 이슈는 상호관세였던 거고 그러면 산업 이슈가 딱히 없잖아. 산업 이슈? 산업 이슈가 없는데 뭐 딱히 뭐 없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산업 이슈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온 게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우량주들이나 이런 쪽에 상법 개정안 사실 이것도 뭐 산업 이슈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상법 개정안 이거랑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들이 그 빈자리를 파고 들었던 거예요. 산업 이슈가 없어. 산업 이슈가 없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산업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야, 우리나라 뭐 없냐? 야, 스테이블 코인 뭐 미국 뭐 한다던데? 그러면서 상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들러붙으면서 여기서 움직였던 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다날 이거 얘들 있잖아. 막 스테이블 코인 막 이런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산업 이슈가 없기 때문에 등장했던 애들이라 얘네들은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산업 이슈를 만들어내면 얘네들에서 자금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결국 죽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거면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을 참여하실 분들은 이런 걸 참여하시되 얘네들은 요럴 때 빠질 수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나온다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꾸기 전까지만 가지고 노셔야 되는 섹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이 힘들면 다음에 삼성전자로 통해서 이런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줘야지. 아마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주 같은 애들이 지금 여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화장품 아까 보라고 했죠. 아까 VT 얼마였죠? VT 내가 아까 이거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34,500원이었습니다. 이거 말했을 때 여기 있었어요. 34,500원. 지금 VT 6% 올랐어요. 이게 지금 뭔 느낌인 줄 알겠어요, 이게? 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딱 찍어서 VT 찍어줬잖아. VT랑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거 찍어줬잖아. 화장품 마이너스였는데도 지금 양전했죠. 그리고 VT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있을 때 말했는데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 가겠어? 자, 식품 쪽 갔네? 화장품 갔네? 방산 쪽 봐야지. 그럼 방산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애들이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움직이네요. 현대로템. 그러면은 이번 주 상호 간세 전에 현대로템이라던가 다른 방산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알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근데 이런 걸 보는 게 어렵죠. 이런 거를 나는 이런 걸 당최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어쨌든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좋을까요? 아니요. 대북주도 지금 못 가요. 오늘 좀 꼼지락꼼지락 거릴 순 있어. 꼼지락꼼지락 거릴 순 있는데 오늘이 출발의 시작점이 다시 될 거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왜냐면 최소한 상호간세 끝나고 해야 돼. 8월 내가 보기에는 대북주가 제대로 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물론 오늘을 기점으로 횡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대로 찐 상승하면서 전고점 넘어가는 상승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8월 중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북주 좀 반등한다고 막 대북주 시작하나 막 이러면서 막 일일비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움직이는 시점은 한 8월 중순 정도다.